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옛날부터 경이로움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며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왔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성 주위에는 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우주 탐사 역사상 인간이 유일하게 도달한 천체이기도 하죠.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는데 첫 관문이 되어준 달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이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의 생성 과정 중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거대 충돌설입니다. 지구가 탄생된 지 약 2천만 년 정도 되었을 때 다른 미행성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잔해들이 뭉쳐 달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가설은 달의 구성 성분과 공전 궤도의 상이함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과학자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이 항상 같은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면을 달의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는 반대편인 달의 뒷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인 루나 3호가 달의 뒷면을 촬영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실제로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69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한 첫말입니다. 이것으로 소련과의 계속된 우주전쟁에서 승기를 거머쥔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폴로 17호가 1972년 마지막으로 달에 다녀온 지 50여 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6년 이후부터는 달에 지속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단순히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데 있었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를 지속적으로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이름은 아폴로 계획에 맞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달의 유인 탐사 및 우주기지를 확보하는 루나 게이트웨이로 달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면서 달을 전진기지로 삼아 장기간 체류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 화성에 최초로 우주인을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것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의 나사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21개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기업까지 참여하여 연계된 거대한 다국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지난해 아르테미스 계획에 서명하면서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를 달에 보내며 본격적인 달 탐사 경쟁에 합류하기도 하였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3단계로 구성된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나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하며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는 연료 누출 및 태풍 등 4번의 지연에도 포기하지 않고 5번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시키며 인류 역사상 최강 우주발사체인 SLS 로켓에 실험용 마네킹을 태운 무인우주선 오리온을 실어보내며 달 궤도를 탐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1단계 발사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앞서 비행 궤도 등을 시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우주비행의 진행 과정은 사람이 없는 무인우주선으로 시험 발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주비행사를 실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호는 비행사가 탑승해 달까지 날아가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미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오리온 우주선에는 인간 대신 남녀 모형의 마네킹이 탑승하여 전체 비행 과정에서 흡수되는 방사선 수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우주선을 싣고 우주로 나가는 로켓은 나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인 SLS 로켓입니다. 총 길이 98.1m인 이 SLS 로켓은 32층 건물 높이로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낸 세턴5 로켓보다 길이는 12m가량 짧지만
최대 추력이 3,991톤으로 나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이는 발사 시 출력의 약 75%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부스터 로켓이 역대 최대 최강으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단계의 성공은 나사가 계획한 2024년 유인 달 탐사 이전에 진행되는 SLS 로켓의 유일한 무인 테스트 비행으로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때문에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 비행사를 배치하기 전인 이번 비행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수정이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죠. 아르테미스 1호의 오리온 캡슐은 달 뒷면 넘어 약 64,000km까지 도달하며 42일간의 임무기간 중 약 210만 km를 비행하였으며 과거 아폴로 우주선이 여행한 거리보다 훨씬 더 먼 45만 km 거리까지 여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하게 됩니다. 우주인 4명이 탑승한 오리온 우주선은 2024년 11월 지구를 떠나 10일간 달 궤도를 비행한 후 귀환하는 아르테미스의 두 번째 테스트 미션이며, 그리고 2025년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마침내 53년 만에 다시 인류가 달을 밟게 되는 것이죠. 아르테미스의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여성을 주축으로 구성된 우주비행사들을 달 남극에 착륙시켜 6일 동안 달 표면에서 과학 탐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같은 계획까지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써여지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냥 달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달에 우주정거장을 짓고 2031년 이후에는 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발판 삼아 인류를 달에서 화성으로 보낸다는 계획으로 확장시키려는 구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하고 심지어 달의 우주기지까지 구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달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과 향후 화성으로 가는 심우주 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광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헬륨3와 히토류 등 값비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달에는 1g의 핵융합만으로 석탄 40톤어치 에너지를 내면서 방사성 물질을 내뿜지 않는 꿈의 연료인 헬륨3가 약 100만 톤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달에 있는 헬륨3를 지구로 가져온다면 지구 전체에 약 1만 년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서 채취할 수 있는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서는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인 반면 달에서는 상당량의 히토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달을 심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달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면서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우주선을 더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결국 중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달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것인 거죠. 그리고 60여 년 전에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펼쳐졌던 우주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와 소련의 스푸트니크 계획 등 우주 개발이 가속화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21세기에 펼쳐질 우주 개발 또한 미국과 중국의 우주기지 건설에 대한 경쟁으로 달 탐사에 대한 빠른 발전과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7、6、5、4、3、2、1，点火！点火！起飞！起飞时间：动4时3度分21秒，发动6毫秒。 중국은 지난 2007년 중국 최초의 달 궤도선 창어 1호를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달을 향해 왔으며, 2019년에는 중국의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창어 5호는 월면 시료를 채취한 뒤 지구 귀환에 성공하기도 하였죠. 중국은 창어 우주선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2030년 내외 중국 또한 달의 우주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은 장기적인 달 탐사를 통해 달에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달 기지를 이용한 다른 행성 및 심우주 탐사 계획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인류의 목표는 다시 더 먼 우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기업들은 더 나아가 화성 정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영화에서만 상상했던 우주정복 시나리오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지구궤도 너머로 인간의 거주 영역까지 확대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몇 년 후 다시 달을 밟게 될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인류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나사와 다국적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우주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